13년간 집에도 가지 않고 홍수를 막은 영웅이 세운 나라. 17대 400년을 이어온 찬란한 왕조. 하지만 마지막 왕은 백성들에게 저주받으며 멸망했습니다. 저 태양과 함께 죽겠다. 하나라. 중국 최초의 세습 왕조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권력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하본기는 중국 최초 왕조의 역사입니다. 사마천이 오제본기 다음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신화 시대가 끝나고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거든요. 하나라는 실존했을까요?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문헌 기록만 있고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리두 유적이 발굴됐어요. 하나라 수도로 추정되는 곳이죠. 이제 학자들은 하나라가 실존했다고 인정합니다. 하본기는 17명의 왕을 기록합니다. 400년의 역사죠. 하지만 사마천은 모든 왕을 똑같이 다루지 않았어요. 중요한 인물에 집중했죠. 첫 번째 영웅, 우입니다. 우는 하나라의 시조예요. 그 전에 아버지 곤이 있었죠. 곤은 실패했습니다. 9년간 홍수를 막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방법이 틀렸거든요. 곤은 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려 했죠. 하지만 물은 막을수록 더 세게 밀려왔어요. 제방이 무너지고 더 큰 재앙이 됐습니다. 순 임금이 곤을 처벌했습니다. 우산으로 유배 보냈어요. 곤은 그곳에서 죽었죠. 아들 우에게 치욕이 남았습니다. 우는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았습니다. 방법을 바꿨어요. 막는 대신 소통시켰죠. 물기를 내는 거였습니다. 13년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산을 평정하고 강을 준설하고 수로를 팠어요. 직접 삽을 들고 일했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삼과문불입, 집 앞을 3번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혼이었지만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들이 자라 아빠를 불렀지만 모두 지나쳤습니다. 일이 더 급했으니까요. 마침내 치수가 완성됐습니다. 홍수가 멈췄어요. 백성들이 돌아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죠. 환호했습니다. 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주를 정했어요. 천하를 9지역으로 나눴죠. 세금 제도를 만들고 교통로를 정비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순이 우에게 천하를 물려줬습니다. 선양이었죠. 우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천자가 됐습니다. 우는 검소하게 통치했습니다. 요순의 전통을 따랐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폈죠. 태평성대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에게 아들 개가 있었습니다. 우는 이 개에게 천하를 물려주려 했어요. 선양의 전통을 따르려 한 거죠. 하지만 제후들과 백성들이 달랐습니다. 개를 원했어요. 우님의 아들을 따르겠습니다. 우의 공로가 너무 컸거든요. 우가 세상을 떠나자 제후들이 개를 옹립했습니다. 이글 무시했어요. 개는 고민했지만 받아들였죠. 이렇게 선양이 끝났습니다. 세습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요순 후 3대에 걸친 이상이 끝나고 현실의 제도가 자리 잡은 겁니다. 개는 능력 있는 군주였습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했어요. 안정적으로 다스렸죠. 유호 씨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개의 즉위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개가 진압했죠. 유명한 감서를 남겼습니다. 군사들에게 한 연설이에요. 명을 받들지 않는 자는 조상의 제사에서 제외될 것이다. 공로가 있는 자는 상을 받고 잘못한 자는 벌 받을 것이다. 명확한 상벌이었죠. 개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구소라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문화가 발전했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태강은 달랐습니다. 태강은 세습 제도의 첫 번째 실패작입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고생을 몰랐죠. 즉위 후 오락에 빠졌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어요. 100일간 사냥을 떠났죠. 천자가 석 달이나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 사이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예라는 인물이 기회를 노렸어요. 동이족의 수령이었죠. 후예가 하수를 장악했습니다.
태강이 돌아왔을 때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막혀 있었거든요. 태강실국. 나라를 잃은 겁니다. 천자가 쫓겨나 유랑자가 됐어요. 비참한 최후였죠. 태강의 5 동생이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자지가예요. 큰형님이 도를 잃으셨네. 조상의 법도를 무너뜨리셨도다.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죠. 후예가 태강의 동생 중강을 세웠습니다. 중강은 허수아비 천자였습니다. 명목상만 천자였어요. 실권은 모두 후예가 가졌죠. 군사권, 인사권, 재정권. 모든 권력이 후예 손에 있었습니다. 중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천자라 불렸지만 죄수나 다름없었죠. 모든 결정은 후예가 내렸습니다. 희와 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문 관측관들이 일식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중강이 윤정을 보내 질책했죠. 윤정호가 유명합니다. 이게 중강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통적 의례는 맡겨진 것 같았죠.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중강이 죽고 아들 상이 즉위했습니다. 상은 더 비참했습니다. 2번이나 권력을 빼앗겼거든요. 처음에는 여전히 후예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후예가 방탕해졌어요. 사냥에만 빠졌죠. 순비라는 미녀를 총애했습니다. 신하 한곤이 야심을 품었습니다. 후예를 암살했어요.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이중 찬탈이었죠. 한곤은 후예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상을 죽이려 했어요. 상은 도망쳤죠. 상구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유인 씨의 딸과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소강.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한곤의 추적이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자객이 상을 찾아냈어요. 암살당했죠. 마지막 순간 상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소강아, 잊지 마라. 반드시. 숨이 끊어졌어요. 소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힘을 키웠어요. 유인 씨의 지원을 받으며 인재를 모았죠. 거병했습니다. 한곤을 쳤어요. 백성들이 환영했죠. 한곤의 폭정에 지쳐 있었거든요. 소강이 승리했습니다. 한곤을 사로잡아 처형했어요. 복수가 완성된 거죠. 하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소강중흥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소강 이후 하나라는 다시 안정됐습니다. 여러 대를 거쳐 이어졌죠. 6대 소강, 7대 저, 8대 괴, 9대 망, 10대 설. 사마천은 이들에 대해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큰 사건이 없었거든요. 11대 공갑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도를 옮겼어요. 하나라 중기였죠. 12대부터 16대까지도 큰 사건 없이 이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17대에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걸이 즉위했습니다. 하나라 마지막 왕이에요. 걸은 힘이 셌습니다. 맨손으로 쇠를 구부릴 수 있었어요. 용맹했죠. 하지만 그게 재앙이 됐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유시국을 정벌했습니다. 항복을 받으며 곡물로 미희를 얻었어요. 절세미인이었죠. 걸이 미희에게 빠졌습니다. 모든 걸 그녀에게 바쳤어요. 궁전을 지어주고 사치를 허락했죠. 주지육림을 만들었습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무에 걸었어요. 3,000명이 함께 마시며 즐겼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였습니다. 미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걸이 수백 필의 비단을 찢게 했어요. 백성의 고혈로 짠 비단을요. 신하 관룡봉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조상님들을 생각하십시오. 걸이 화를 냈어요. 관룡봉을 옥에 가두고 죽였죠. 백성이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이 가혹했어요. 강제 노역이 시행됐죠.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시일예요호에, 저 태양이 언제 사라질까? 너와 함께 죽겠다. 걸을 태양에 비유하며 저주한 거예요. 제후들도 반발했습니다. 고노 씨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걸이 진압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죠. 동쪽에서 상탕이 일어났습니다. 탕은 작은 제후였습니다.
하지만 덕이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했죠. 명성이 퍼졌습니다. 신하 이윤이 탕을 보좌했습니다. 걸은 포악합니다. 천명이 바뀔 때입니다. 거병하십시오. 탕이 결심했어요. 제후들을 모았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했죠. 서쪽으로 진군했어요. 명조 들판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탕이 유명한 탕서를 낭독했어요. 백성들이여, 내가 군사를 일으킨 건 사욕이 아니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 폭군을 치는 것이다. 걸은 덕을 잃었다. 함께 가자, 백성을 구하자.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탕의 군대가 압도했어요. 하나라 군대는 무너졌죠. 싸울 의지가 없었으니까요. 걸이 패배했습니다. 미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남소까지 갔죠. 탕이 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배를 보냈어요. 걸은 그곳에서 쓸쓸히 죽었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대우가 세운 나라 17대 4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끝난 겁니다. 탕이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상나라였어요. 역사는 이어졌죠. 사마천은 하본기 끝에 태사공화를 남겼습니다. 우가 홍수를 다스려 공을 세웠다. 개에 이르러 세습이 되었다. 태강이 정사를 잃어 후예가 권력을 빼앗았다. 소강이 다시 회복했다. 17대를 전하여 걸에 이르러 포악하여 탕에게 멸망당했다. 사마천은 덕을 강조합니다. 하늘이 하나라에 준 시간은 오래였다. 하지만 덕을 잃으면 하늘도 버린다. 걸이 그 증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의 후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덕이 없으면 소용없다. 혈통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덕이 나라를 지킨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본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왕조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다는 것. 우가 13년 고생해서 하나라를 세웠어요. 위대한 업적이 기초가 됐죠. 둘째, 선양에서 세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다는 것.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사회 발전 단계상 세습이 더 안정적이었죠. 셋째, 세습 제도는 위험하다는 것. 능력이 아닌 혈연으로 계승하니 태강 같은 무능한 군주가 나왔어요. 시스템의 결함이죠. 넷째, 왕조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것. 후예나 한곤 같은 찬탈자가 위협했지만 진짜 위기는 무능한 군주들 때문이었어요. 다섯째, 복수와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 소강이 4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여섯째, 폭정은 반드시 멸망을 부른다는 것. 거래 사치와 학대가 백성의 저주를 샀어요. 천명이 바뀐 겁니다. 일곱째, 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는 덕으로 세웠고 걸은 덕을 잃어 망했어요. 혈통이 아니라 덕이 왕조를 지킵니다. 여덟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태강과 걸이 비슷해요. 오락에 빠지고 백성을 잊고 망했죠.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아홉째, 천명은 움직인다는 것. 하늘은 덕 있는 자를 선택해요.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바뀐 것처럼요. 열째, 개인은 쓰러져도 이상은 산다는 것. 상은 죽었지만 아들 소강이 완성했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겁니다. 하본기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 통치의 원리, 역사의 법칙을 담고 있어요. 우의 헌신은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13년간 집에도 안 가며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게 진짜 지도자죠. 개의 선택은 현실주의를 보여줍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개는 현실을 택했고 책임졌어요. 태강의 실패는 경고입니다. 권력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중강의 굴욕은 명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허수아비라도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정통성을 유지한 거죠. 상과 소강의 이야기는 복수극입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승리한다는 것. 인내하면 기회가 온다는 것. 걸의 멸망은 필연이었습니다. 모든 폭군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사치, 여색, 학대, 교만. 그리고 멸망. 사마천은 왜 하본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첫째,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오제 다음에 하나라가 오고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가 오죠.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둘째, 천명 사상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덕 있는 자가 천명을 받아요. 덕을 잃으면 천명도 떠나고요. 셋째, 현재를 비판하려 했습니다. 한무제 시대의 문제를 과거로 말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고요. 넷째, 후대에 경고하려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읽고 반성하기를 바랐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하본기는 중국 역사의 원형입니다. 이후 모든 왕조가 이 패턴을 반복해요. 건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우 같은 창업자가 나타나 나라를 세우죠. 안정기가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 평화와 번영이 이어져요. 쇠퇴가 시작됩니다. 무능한 군주나 폭군이 나타나요. 태강이나걸 같은요. 내란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제후가 반발하죠. 멸망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역사는 계속되죠. 한나라도 그랬고 당나라도 그랬고 명나라도 그랬어요. 4000년 중국 역사가 이 패턴입니다. 하본기는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완성된 사이클이에요. 이후 역사의 템플릿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본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리더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우처럼요. 백성을 위해 헌신해야죠. 검소해야 합니다. 사치는 멸망의 시작이에요. 거리 증명했죠. 간언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닫으면 망해요. 관룡봉을 죽인 게 거래 실수였죠. 민심을 살펴야 합니다. 백성이 너와 함께 죽겠다고 외치면 끝이에요. 덕을 쌓아야 합니다. 혈통이나 힘이 아니라 덕이 권력을 지켜줘요. 하나라. 대우가 13년 고생해서 세운 나라. 개가 세습으로 이어간 나라. 태강이 잃고 소강이 되찾은 나라. 400년을 이어가다 거리 망친 나라. 영광과 치욕, 헌신과 방탕, 회복과 멸망. 모든 게 담긴 400년이었습니다. 사기 하본기는 그 400년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왕조의 흥망성쇠를, 권력의 본질을, 역사의 법칙을요. 사마천이 2000년 전에 남긴 이 기록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여 어떻게 살 것인가? 우처럼 헌신할 것인가? 걸처럼 방탕할 것인가?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본기가 그 경고장입니다. 4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영원한 교훈이죠.